안녕하세요. 인코레TV 김승철입니다. 저는 오늘 되게 궁금했던 차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. 국내에는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은 도요타의 정말 매운맛 해치백이죠. GR 야리스를 좀 타보고 있습니다. 제가 항상 차를 섭외를 하면 일상 리뷰와 와인딩 리뷰를 하는데요. 이 차는 일상 리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조작에 대한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좀 남겨보고 있는데요. 일단 시트 포지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, 이 차는. 그런데 이 차체, 그러니까 실내 바닥부터 시트까지의 높이는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와 이 운전자의 눈높이까지의 높이도 같이 높아 가지고요, 일반적인 중형 세단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기본 스포츠 시트가 이 등받이의 옆날개도 몸을 잘 감싸주고요, 또 이 바닥 쿠션 부분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 돌출이 돼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몸을 잘 잡아주기도 하지만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. 이 차의 엔진은 1600cc의 3기통 터보 엔진이죠. 그 엔진으로 무려 261마력과 그 다음에 36.7kg 토크를 냅니다. 그리고 이 차는 다른 야리스와는 다르게 이 엔진의 이 마운팅 위치를 좀 더 운전자 쪽에 가까이 이렇게 놓았다고 하죠. 그래서 약간 이 프론트 미드십에 가까운 그런 배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차의 그 스티어링 휠은요, 지름은 분명히 작아요. 그리고 이 아래에 이 GR이라는, 가주 레이싱이라는 말이죠, GR이라는 엠블렘이 붙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스티어링의 림은 두께가 얇은 편입니다. 이게 착실인 것 같은데요, 이 원이 완전히 동그란 원이 아니고 이렇게 양쪽으로 좀 눌린 그런 형상인 것 같아요. 이 스티어링의 모양이 분명히 동그랗겠지만 보기에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. 이 차는 기어가 수동 변속기밖에 없죠. 수동 6단만 존재를 하는데요. 일단 클러치 페달은 무게는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지만 왼발을 많이 움직여서 밟아야 되고요. 그리고 클러치가 제일 깊이 밟은 데에서 클러치가 다시 이 미팅되는 그 위치는 바닥과 상당히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클러치 페달의 전체 움직임 중에 이 바닥에서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동력이 다시 연결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기어 레버의 저는 움직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일단 요 기어 레버의 높이 자체는, 길이 자체는 길어요. 그런데 이 각 단으로 1단부터 6단까지, 그리고 후지는 1단의 왼편에 이 레버를 당겨 가지고 넣는데요, 이 각 단으로 집어넣을 때 느낌이 마치 그 각 단의 게이트 안에 자석이 있어서 얘를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쏙쏙쏙 들어갑니다. 예전에 제가 오랫동안 탔던 도요타 86과 상당히 좀 흡사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포츠 주행에 그 적합하게 이 운전자가 오른발을 기댈 수 있는 여기 센터 콘솔이 이렇게 좀 두껍게 돼 있어서, 그러니까 높게 돼 있어서 그게 좀 마음에 들게 느껴지고요. 이 차의 또 특이한 점은 가변식 사륜구동이라는 점이 있는데요, GR4라는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는 그 운전자가 선택하는 주행 모드에 따라 가지고 앞뒤 구동력 배분이 좀 달라지는데요. 일단 평상시 모드라고 할 수 있는 노멀 모드에서는요, 6대4, 그러니까 앞바퀴가 60 더 많은 엔진의 힘이 앞바퀴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. 이 노멀 모드는 여기 가운데에 그 로터리 다이얼이 있어요. 제자리를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. 실제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 보면은 먼저 앞바퀴의 막대 그래프가 더 일찍 올라갑니다. 그걸로 확인이 가능해요. 그리고 이제 중간 모드가 스포츠 모드죠. 스포츠 모드는 앞이 3, 뒤에 7, 3대 7의 비율로 돼서 좀 후륜구동스럽게 이 차를 움직임을 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랙 모드가 있습니다. 트랙 모드는 이 다이얼을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는데요, 이 트랙 모드는 앞뒤의 구동력 배분을 5대5로 고정을 시킵니다. 이 차가 대단한 점은요, 이렇게 고출력 엔진과 그 다음에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차의 전체 무게가 불과 1280kg 이라는 점입니다. 일단 차의 크기는 작지만 근데
이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벼울 수 있었던 것은 경량화에 대한 노력을 많이 이제 했는데요. 일단 차에서 면적이 많이 나가는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데요. 앞쪽에 보닛하고 그 다음에 양쪽 도어, 그 다음에 이 트렁크, 테일게이트, 네, 그렇게 세 가지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차의 루프 패널은요, 카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분명히 차가 키가 높은 편이지만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게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저거가 있어요. 보면은 자동 레브 매칭 기능이 있거든요. 왜냐면 이 페달의 위치가 이렇게 힐앤토를 하기가 지금 서 있는 데서 이 오른발을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힐앤토를 하려 하면은 좀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는 아주 손쉽게 이 레브 매칭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. 이 가운데 있는 소문자 I와 MT라고 써 있는 네, 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 그리고 계기판에 IMT라는 표시가 녹색으로 들어옵니다. 그 외에는 여기 가운데에 이제 터치 스크린과 버튼을 혼합한 네, 그런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요. 이런저런 메뉴를 만져보면은 어떤 자동차와 설정된 메뉴들은 이 안에 존재하지 않더라고요. 이 차는 그리고 원래 순정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. 타이어가 좀 그 순정 타이어보다 좀 단계가 높은데요. 넥센의 썰포지 타이어를 이제 꼽고 있고요. 그리고 인터쿨러를 조금 더 큰 용량으로 갖추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엔진으로 유입되는 이 흡기 공기의 온도를 좀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출력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뭐 썰포지 타이어를 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소리는 큰 편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차선 안에서 조향을 해보면요, 굉장히 적은 조향으로 앞바퀴가 많이 움직이는 느낌입니다. 이 차가 일단 휠 베이스가 짧은 편이고요. 네, 차 자체가 작지만 네, 그런데 조향비까지 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작은 차선 변경으로도 차가 굉장히 민첩하다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. 정말 차선 옮기는 거는 거의 스티어링을 안 돌린 것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만 약간만 이렇게 감아주면 됩니다. 또 감아준다는 거를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예요. 네. 그리고 가운데 이 모니터 아래는 제가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을 대고 있는데 네, 여기가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뭔가 좀 물건을 올려놓기가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듀얼 존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근데 기어 레버는 정말 매번 변속을 할 때마다 네, 운전자에게 웃음 짓게 합니다. 그리고 차의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유리로 개방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이 좀 좁은 편이어 가지고요. 네, 그래도 옆에 도어 유리는 좀 아래 위로 충분히 넓은 편인데 앞유리의 전체 높이가 조금 좁게 느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모니터는 대시보드에서 좀 올라와 있고, 네,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건너편의 앞유리의 시야까지 가리지는 않습니다, 절대로. 반면에 여기 이제 각종 센서리와 함께 룸미러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야의 측면이 좀 있습니다. 지금 외기 온도가 16도를 가리키고 있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시트 열선이 두 단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. 여기 이제 엔진 시동 버튼에 GR이라고 써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게 좀 차부심을 높여주는 것 같고요. 그 랠리 챔피언십, 네, 거기서 어떤 기술을 적용했다라는 그런 배지가 요 센터 콘솔 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에어컨을 오토로 눌러 놓으면 온도를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은 분명히 자동으로 AC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자동이긴 자동인데 이 에어컨의 작동은 좀 수동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아니면은 여기 에코랑 페스트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페스트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AC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. 페스트로 해놓고 온도를 낮게 설정해도요, 네, 이 에어컨 컴프레서를 돌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오토 에어컨이긴 하지만 이거는 운전자가 AC를 눌러줘야 되지 않나,
에이씨 이거 왜 시키고 그래, 이런 생각이 들게 좀 만듭니다. 제가 뭐 운전 중에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스티어링은 아래 위 틸팅과 그 다음에 이 텔레스코픽은 조정이 가능했습니다. 그리고 이 차가 또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요, 이 똑바로 갈 때 이 스티어링이 딱 고정돼 있어서 가운데 위치에 또 이 직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차가 그립이 더 좋은 타이어를 꼽은 탓도 있겠지만요, 기본적인 그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차의 브레이크 제동 특성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 페달이 일단 밟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고요. 그리고 이제 페달의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. 그런데 굉장히 좀 선형적으로 제동력이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오른발로 이렇게 묵직한 페달을 꾹 눌러주면요,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제동력을 높여갑니다. 정말 스포츠 주행을 할 때 브레이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,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운전자에게 좀 안심하고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잠깐 요거 레브 매칭을 좀 써볼까요? 지금 6단인데 그냥 클러치만 밟으면 RPM 띄우고 다시 또 하나 4단 한번 넣어볼게요. 되게 편하다. 지금 그럴 속도는 아니지만 3단도 한번 넣어볼게요. 지금 근데 저는 아까 낮은 RPM으로 가서 몰랐는데요, 이게 좀 3000rpm 이상으로 이렇게 속도를 쭉 높여가니까 뭔가 소리가 좀 웅장하게 좀 느껴지네요. 이 세 개의 기통이 폭발하면서 내는 소리가,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4기통이나 6기통 같은 그런 짝수기통수의 엔진 그 폭발 박장, 그거와는 좀 다른 게 이채롭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기어를 높인 다음에 약간 회전이 낮아졌다가 다시 회전수를 쭉 올려갈 때, 그때 이 소리의 변화가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, 사람을. 그런 점이 좀 있네요. 근데 그게 3000rpm 아래에서는 이런 기분 좋은 소리가 잘 느껴지지 않고요, 3000을 넘으면서부터 좀 그런 소리적인 특성이 생기네요.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자, 일단 이 차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그랬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